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김민수에게 할아버지는 언제나 말이 적지만 손끝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특히 집 뒤편의 오래된 돌담 너머,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작은 밭은 어린 민수에게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할아버지는 늘 새벽 가장 먼저 그곳으로 향했고,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조용히 단단한 포대 한두 개를 들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민수는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켜온 비밀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함께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민수가 성인이 되어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던 어느 날, 먼지 쌓인 상자 안에서 갈색으로 바랜 노트 한 권을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노트에는 희미한 필체로 적힌 재배 기록과 수확 날짜, 그리고 잎을 건조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노트를 들여다보며 할아버지가 왜 이 작은 밭을 그토록 소중히 지켜왔는지 궁금해졌다. 호기심은 곧 경외심으로 변했고, 노트에 적힌 낯선 잎의 그림과 오래된 일기 같은 문장들은 마치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이 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한 번도 시장에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웃들도 그 밭에 무엇이 자라는지 몰랐고, 할아버지는 굳이 알려할 마음도 없어 보였다.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민수는 그것이 단순히 한 노인의 취향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의 지혜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숨겨온 것은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방식과 작은 밭 하나로도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옛사람의 강인함이었다. 그렇게 민수는 노트를 손에 든 채 오래된 창고의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퍼지는 흙 냄새는 마치 잊히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려는 듯 고요하게 흩어졌다. 민수는 노트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오며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작은 밭을 지켜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노트의 글씨는 오래되어 흐릿했고 내용도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다. 민수는 노트에 적힌 단어들 가운데 익숙한 듯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연초였다. 그는 순간 놀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옆에서 맡았던 그 강한 풋잎 냄새가 떠오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충남과 전북, 경북 일대에서 연초는 한때 농가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 특히 가난한 시절에는 땅이 크지 않아도 연초 몇 줄기만으로도 넉넉한 수입을 만들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작물에 의지했다. 옥수수나 콩처럼 큰 밭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관리도 비교적 단순해.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자라고 익어갔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그 작은 밭에서 혼자 묵묵히 작업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장면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기억을 이어가는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노트 속에는 연초가 단순히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다. 잎을 우려 만든 물은 벌레를 쫓는 데 효과적이었고, 가벼운 염증이나 상처에는 지식인 잎을 얹어 통증을 달랠 수 있었다. 또한 수확하고 남은 잎이나 줄기를 말려 흙과 섞어두면 토양의 병충해가 줄어들어 다음의 농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연초가 단지 흡연을 위한 작물로만 알려진 현대의 인식과 달리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생활의 지혜였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할아버지가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할 작물을 굳이 틈틈이 키우고 다듬고 보관했던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삶의 방식을 지켜내려는 마음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민수는 노트를 덮으며 할아버지가 왜 이 작은 밭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연초를 단순히 해로운 것으로만 보게 되었고, 그 작물을 키우는 행위마저도 오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연초는 해로운 물건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렸던 작물이었고,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생명의 일부였다. 그렇게 민수는 노트의 첫 장을 넘겼을 뿐인데도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문 너머에는 할아버지가 살아온 시대와 땅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만 같았다. 민수는 노트의 다음 장을 넘기며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 속에 숨은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연초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스며든 작물이었음을 알게 되자 왜 할아버지가 작은 밭 하나에 그토록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다. 노트에는 잎을 수확하는 시기와 건조하는 방법뿐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해충이 많은 여름철에는 잎을 물에 우려 하루 정도 놔두었다가 걸러서 텃밭에 뿌리면 벌레가 거의 사라졌다고 쓰여 있었다. 민수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도 밭을 잘 관리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야 연초잎의 자연적인 방충 효과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또한 가벼운 상처나 벌레에 물렸을 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잎을 따서 손으로 비벼 상처 위에 얹어주던 장면도 함께 떠올랐다. 그때의 따뜻한 손길과 은은한 풋내는 민수가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노트의 기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수확 후 남은 잎과 줄기를 햇볕에 말린 뒤 흙과 함께 뒤섞어두면 토양이 건강해져 다음에 작물이 더 잘 자란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마치 연초가 밭 자체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특별한 농기구나 비료 없이도 밭을 그렇게 풍성하게 가꿀 수 있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연초는 해충을 막고 토양을 살리고 생활의 작은 상처를 달래주는 다재다능한 존재였던 것이다. 예전 사람들에게 연초는 지금처럼 나쁜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작물이 아니었고 삶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의 지혜였다. 민수는 노트 속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밭을 지켜왔는지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작물 재배를 넘어 한 세대가 겪어온 고난과 생존의 흔적이었고 땅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였다. 민수는 페이지를 덮으며 자신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 기록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는 노트를 더 깊이 읽어 내려가며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에 닿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용하고 많은 농가의 삶을 지탱해온 연초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트 후반부에서 조심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기록에는 어느 시기부터 연초를 자유롭게 기를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짧게 적혀 있었고, 민수는 이를 계기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찾아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연초 생산이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고, 특정 지역과 특정 농가만이 연초를 재배할 수 있었다. 특히 가난했던 시절에는 연초가 중요한 재정 자원이었기 때문에 생산량과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의 정책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연초 재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 기술과 경험도 함께 사라졌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굳이 조용한 새벽에만 밭을 찾고 이웃들에게조차 작물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시대적 압박 속에서 나온 조심스러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제야 민수는 할아버지가 왜 작은 밭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연초는 한때 수많은 농가의 생계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국가 정책과 통제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초를 재배하던 사람들은 삶의 기술을 이어갈 기회를 잃었고 마을에도 더 이상 연초를 말리던 풍경은 남아있지 않았다. 민수는 실제로 자신이 어린 시절 살던 마을에서도 연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노트의 기록은 단순한 재배법이 아니라 한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그 자체였다. 민수는 노트를 덮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책임감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지켜온 지식이 잊히지 않도록 자신이 그 다음 장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민수의 이야기는 과거를 이해하는 단계를 지나 점점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민수는 노트를 덮은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왜 평생 동안 그 작은 밭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조심스럽게 연초를 다루었는지, 이제는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해와 별개로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감정이 남았다. 마치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지켜온 이야기를 뒤늦게서야 알아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늘 손끝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봄마다 흙을 고르고, 여름이면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살피고, 가을이면 조심스럽게 잎을 따서 그늘에 말리던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그때 자신이 할아버지 곁에서 그저 장난만 치고 돌아다니지 않고 조금만 더 물어보고 조금만 더 배우려 했다면 지금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희미한 따뜻함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비록 연초 재배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작물의 지식이 아니라 땅을 대하는 태도였다. 조심스럽고 성급하지 않고 한 번 심은 씨앗이 자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마음. 민수는 노트 속 문장들이 그 태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소중하게 느꼈다. 동시에 그는 할아버지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연초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을 지키기 위한 고집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처럼 이 땅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조용한 믿음이었다. 민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바라보던 자리일지도 모른다고. 어렸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흙냄새와 뜨거운 햇살, 풀벌레 울음소리가 이제는 전부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처럼 느껴졌다. 그는 노트를 소중히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으며 자신도 이 이야기를 앞으로 이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과거를 이해한 사람만이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분명 할아버지가 남긴 그 작은 밭의 기억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렇게 민수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며 다음 페이지를 펼칠 준비를 했다. 민수는 노트를 여러 번 읽고 난 뒤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에 사로잡혔다. 할아버지가 지켜온 연초가 과거에는 농가의 생계 수단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연초는 해로운 이미지로 굳어져 있었고 농촌에서도 더 이상 이 작물을 쉽게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민수는 우연히 대학에서 생명공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 박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호는 최근 연구소에서 식물 유전자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식물이 바로 연초라고 설명했다. 연초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변화를 관찰하기가 쉬워 연구용으로 아주 적합하다는 것이다. 민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금세 이해가 되었다. 빠르게 자라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작물이라는 점은 할아버지가 기록한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준호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연초에서 추출되는 특정 성분들은 약학 연구에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고 했다. 민수는 연초가 단순히 흡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대 과학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 나아가 준호는 최근에는 연초의 잎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성분이 농업 분야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한 해충 방지 효과 덕분에 친환경 농업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에 적힌 옛 기록들이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유효한 지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밭이 더 이상 옛 추억으로만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설렜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을 발견한 듯했고 연초가 가진 진짜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천천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준호와의 대화를 통해 연초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밭을 떠올리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작은 밭을 지키려 했는지, 노트에 남긴 글이 왜 그토록 섬세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민수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집 뒤편에 버려진 작은 공간을 다시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잡초만 무성한 곳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토양처럼 느껴졌다. 그곳을 가만히 바라보던 민수는 자신도 연초를 직접 길러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다만 시대가 바뀐 만큼 과거처럼 연초를 그대로 재배할 수는 없었고 대신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는 연초 관상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민수는 곧 연초 관상종이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정원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꽃도 아름다워 많은 정원사들이 즐겨 심는다는 설명을 읽으며 민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무겁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인터넷으로 씨앗을 주문하고 작은 화분과 흙을 준비했다. 얼마 후 도착한 씨앗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민수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할아버지가 먼 곳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것만 같았다. 씨앗을 뿌리고 며칠씩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매일 아침 창밖을 살피며 싹이 올라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초록빛 점들이 흙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본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싹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기록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장이었다. 민수는 학교와 직장 생활로 바쁘던 시절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하며 땅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새싹의 크기를 관찰하고 잎이 늘어날 때마다 노트에 기록하면서 그는 점점 할아버지의 세계와 연결되는 기분을 느꼈다. 연초 관상종을 키우는 단순한 활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잊힌 지혜와 자신만의 새로운 이해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민수는 이제 이 작은 식물들이 단지 집안을 꾸미기 위한 관상용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민수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갈 준비가 차분히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연초 관상종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 씨앗을 뿌릴 때만 해도 단순히 할아버지의 노트를 이해하기 위한 작은 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식물들은 민수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새싹이 잎을 늘려가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에 멈춘 듯 했던 이야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민수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지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연초가 오늘날에는 해로운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작물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삶의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수는 온전히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지켜온 것은 단지 한 종류의 작물이 아니라 땅을 통해 배우는 인내와 생명력, 그리고 작은 씨앗이 한 가족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민수는 어느 날 저녁,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마당을 비출 때 연초 관상종 앞에 조용히 서서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풍경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딱딱한 손마디, 묵묵히 흙을 고르던 걸음,
말없이도 모든 것을 알려주던 시선. 그런 기억들이 연초입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마음을 스쳤다. 민수는 알았다. 자신이 키우는 이 작은 식물들이 단순히 과거를 되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를 내가 이어간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민수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가 남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는 마당에서 민수는 새롭게 자라나는 잎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잔재가 아니었고 한 시대가 남긴 흔적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해석하는 작은 시작이었다. 민수는 삶이란 결국 누군가가 남긴 씨앗을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붙이며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밭이 지금 민수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이 어디로 이어지든 민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